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모으고, 불리고, 지키기. 이 세 가지 과정을 제가 자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모으기 과정은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알뜰하게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한 번 높아진 눈높이는 절대 내려오기 힘들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모으기 과정에서 알뜰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소비를 적절하게 줄이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요. 자, 이것에 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 중에서도 좀 제법 큰 돈 단위에서의 소비라고 한다면 거주와 자동차 관련한 소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생각보다 쉽게 또는 생각보다 작은 유혹에 의해서 이만큼만 소비를 해도 되는데, 이만큼 정도의 비용만 지불을 해도 되는데, 이것보다 살짝 큰 지출을 하는 순간 높아진 눈높이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비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임대로 해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전세 보증금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큰 평형으로 가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자, 우리가 전세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요, 처음엔 이제 조금 작은 집, 그리고 그 다음엔 자신이 원하는 집, 그 다음에 큰 집을 공인중개사 분께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렇다 보면은 처음에는 20평대 집을 알아보러 왔는데 한번 30평대 집을 봐보시죠. 보기만 한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나면 눈높이가 확 높아져요. 자, 30평대를 보러 가셨던 분이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뭔가 좀 아쉬워요. 30평대면은 뭐 4인 가족이 살 때 조금 뭔가 공간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40평대 갔더니 단돈 1000만원만 임대보증금에 더 보태면 40평대 가서 조금 널찍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눈높이가 높아지는 그러한 경험들 하셨을 것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주변에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대형 평형으로 가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눈높이 자체가 대형 평형에 맞추어지다 보니까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사 갈 때, 나는 원래 30평대에 살다가 한번 40평대에 살아봤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40평대에서 다시 30평대 간다? 이게 뭔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뭐랄까, 40평대 살다가 30평대 오면 좁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 순간, 자, 예전에 있던 살림살이 딱 갖다 놓으면 여기저기 휑합니다. 이제 하나씩 들여놓게 되죠. 소파가 생각해봤더니 예전 집에서 쓰던 게 작네. 그러면 바꾸겠죠. 좀 큰 소파로 바꿀 거고. 자, 식탁도 보면은 4인용으로 쓰던 게 아니고 6인용 내지 8인용으로 커다란 식탁으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자, 보통 그렇게 바꿀 때는 돈이 솔찬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예전에 살던 작은 평형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커진 살림들 작은 평형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산 살림들을 버리거나 또는 중고가로 팔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서 대형 평형으로만 갈아타야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뭐 전세 대란이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예전에는 단돈 1,000만 원 차이로 이렇게 전세를 구했던 게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예, 특히 이제 전세나 뭐 이렇게 월세나 임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차이가 작다고 해서, 또는 임대료 차이가 작다고 해서 대형 평형으로 뭐 퀀텀 점핑, 예, 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저는 자주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어느 순간 보면 다 계약서에 사인 다 하고, 예, 넓은 평형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고 돈이 없네 하면서, 예, 쩔쩔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3년 전, 14년 전에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현명하시게도, 예, 정말 작은 집을 신혼집으로 구해주셨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대로 나름, 예, 잘 사는 집의 친구인, 예, 케이모 씨라고 하죠. 예, 케이모 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할 때 그래도 부모님이 좀 넓은 평형 해가지고 뭐 좋은 집을 신혼집으로 해주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 막상 가봤더니, 예, 전세금도 싸고요, 오래된 아파트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보통 저렇게 구해주면은, 예, 뭐, 부인분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친구 부인 같은 경우, 예, 정말 오히려 여러 가지로, 예, 많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뭐 도배장판도 직접 해주셨다 등등등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셨고, 뭐 고맙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와, 이 뭐 친구 어머니도 현명하고 그리고 제수 씨도 현명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처음에 눈높이를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예, 모으는 속도가, 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빨랐어요. 그리고 맞벌이라는 장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긴 했지만 눈높이 자체를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예, 나중에는 차 구입하는 것도 최대한, 예, 늦게 바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 친구도, 예, 생각보다 빨리, 예, 좀 더 큰 집으로 구입하는, 예,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예, 그러한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뭐 예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 어른분도 그렇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다 이런 얘기 하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가라. 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신혼집 구하실 때 괜히 큰 집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혼수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아예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예, 키워가시는 게 초반에 돈 모을 때, 예, 강력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예, 더 크게 돈을 불려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연봉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연봉이 조금씩 높아지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 사회 문화상, 예, 고급차로, 예, 눈높이가 넘어가게 됩니다. 연봉이 내가 옛날에 뭐 대졸 신입 초봉 때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그때 몇 배가 됐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는 차를 구입해도 소형차를 구입해야 됐지만 지금 내 연봉에는 이제 고급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제 나이 중년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물론, 자, 저렇게 뭐 요즘 차 가격을 보면은 중형차나 고급차나, 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에서도 차이로도 구입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중형차하고 고급차하고의 가격 차이가 1, 2천만 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눈높이가 높아지면 억 단위로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봉이 높아졌을 때, 또는 성과급이 엄청나게 높은 성과급을 받을 때
고급차를 확 사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문제는 주택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눈높이가 높아지면요, 그 아래로 내려오질 못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젊은 시절, 20대 때는 뭐 조그만, 경차를 타고 다닐 수는 있었어도,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중대형차로 몰기 시작하는 어느 날이 왔을 때, 다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니면은 뭐 월급이나 연봉이 작아져서 경차를 몰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 과연 그분들이 경차를 몰 수 있을까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높이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절대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든 자동차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눈높이에서 쓰게 되는 소비 수준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지를 못해요.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뭐 사업이 잘 안 되다든가 또는 연봉이 낮아진다든가 이렇게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소비를 줄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결국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종잣돈이 모여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은 녹아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 젊은 분들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중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20, 30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 시작하실 때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하시고 내 자신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자, 이사가 이제 늘어나는 시기에 보증금 1, 2천만 원 때문에 대형 평형으로 넓히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 20평대 보러 갔다가 한번 30평 그냥 한번 보세요 했는데 보러 갔는데 가고, 뭐 여기서 1,000만 원만 더 보태면 40평도 살 수 있어요, 한 번만 보세요 딱 갔는데 뿅 반해가지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고 계약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재테크는 거기서 더 발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뭐 1, 2천만 원 1년 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비용들, 소비 구조 생각한다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 점 생각하시면서 재테크에서 모으기 과정 단단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재테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주말에 여러분들께 좋은 주제로 재테크에 관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